오늘 취향 없는 서점에서 소개할 책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이언 맥큐언의 2022년작 스위트스입니다. 스위트스는 1970년대 초반 냉전 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세리나 프롬으로 소설은 세리나가 40여 년 전의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리나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컸는지, 어떤 삶을 꿈꿨는지, 어떻게 영국 보안정보국 MI5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해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가 스위트스의 내용입니다. 세리나는 MI5의 비밀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되었고 무사히 복귀하지 못했으며 입사한 지 18개월 만에 망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고서 해고되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리나는 성공의 주교의 딸로 잉글랜드 동부 소도시에서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세리나는 그의 집이 온화하고 윤인하고 질서정연하고 책이 가득했다고 회상합니다. 세리나는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대학에 가서 느긋하게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책이나 읽으며 지내는 것이 세리나의 바람이었지만 세리나의 수학적 재능 때문에 그 바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교의 아내로서 전형적이었고 남편은 격려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어머니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세리나의 의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어머니는 세리나가 재능을 낭비하는 꼴은 못 본다며 딸이 비범한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리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하지만 비범해 보였던 수학적 재능이 케임브리지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세리나는 그저 고불고불한 금발이 흘러내리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예쁜 여학생일 뿐이었고 최하 등급의 졸업 성적으로 간신히 학업을 마칩니다. 예쁜 것 말고 세리나에게도 특별한 자산이 있었는데 역사학 교수였던 토니 캐닝이었습니다. 세리나는 역사 학도였던 남자친구와 있다가 우연히 토니를 마주쳤고 외딴 오두막에서 미래를 즐기는 관계가 되게 이르렀습니다. 21살에 만난 50대 남자에게서 세리나는 연인이라기보다 사제지간으로 느낄 정도의 개별 지도를 받게 됩니다. 토니 캐닝은 세리나에게 역사와 정치를 가르치고 매일 신문을 읽도록 하죠. 세리나는 캐닝의 주선으로 런던에서 MI5 입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 토니의 개별 지도가 이 면접을 앞둔 준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21살 여자의 사랑은 면접을 이틀 앞두고 어이없는 이별을 당하면서 끝이 납니다. 세리나는 MI5에 입사하지만 1970년대 초 MI5에서 여자의 역할은 세리나의 표현에 따르면 하찮은 비서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세리나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부모님에게 보건사회보장부에 다닌다는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세리나는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잘만 해낸다면 좀 더 자부심을 품고 MI5 일원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를 임무가 마침내 주어집니다.
세리나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스위트스 이야기의 소재가 된 사건에 대해 미리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명 인카운터 사건인데요. 중도 우파의 반공주의 영국 잡지 인카운터가 미국 CIA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1967년에 폭로된 것이 바로 인카운터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냉전이라고 하는 이 문화전쟁에 구소련과 미국이 수많은 문화 산업에 돈을 내어 참여했고, 영국 또한 입맛에 맞는 작가, 언론인 등을 양성해 왔다고 하네요. 이언 맥큐언은 인카운터 사건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책의 제목이자 가상의 작전인 스위투스입니다. 스위투스의 단어의 뜻에서 느껴지는 대로 단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말한다고 하는데, 달콤함은 유혹적이지만 유혹적인 만큼 위험하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작전명입니다. 세리나는 MI5가 비밀스럽게 작가, 언론인을 양성하는 이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MI5가 아닌 문화예술인을 후원하는 가짜 재단의 직원이 되어 세리나는 토마스 헤일리를 만나게 됩니다. 헤일리는 단편 소설을 여러 작품 내놓은 재능 있는 작가지만 문학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공부가 끝나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해서 계속 작품을 쓰고 작가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리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재단의 후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저 재능 있는 예술가를 후원할 뿐이고 어떤 간섭도 없을 것이며, 후원을 받겠다고 하면 일에서 돈을 버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에 헤일리는 결국 승낙합니다. 그리고 세리나는 체구가 왜소하고 손목이 가늘고 진녹색 눈동자를 가진 남자 헤일리와 재빠르게 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첩보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리나는 처음부터 연인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아주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스위투스는 세리나와 헤일리와의 관계, MI5 내부의 상황과 세리나가 몰랐던 진짜 토니 캐닝, 세리나가 헤일리를 속였듯이 세리나 역시 거짓으로 공경에 처하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언 맥큐언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속죄죠. 속죄는 영화 어톤먼트의 원작인데, 영화는 영어 제목 그대로 나왔고 책은 번역이 되어서 속죄로 나와 있습니다. 속죄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독자들을 세게 후려치는 반전으로 유명한 소설이면서 이언 맥큐언의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언 맥큐언의 이야기는 강박적으로 느껴질 만큼 꼼꼼하고 문장을 수려하게 아름다우며, 등장인물들에게 대부분의 경우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언 맥큐언은 평범하고 선량하기까지 한 등장인물들을 가혹할 정도로 불행하게 만드는 작가입니다. 속죄를 읽어봤거나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언 맥큐언은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게 등장인물들의 피를 봅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건조한 방식이라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놀랍죠. 스위투스가 속죄보다는 등장인물 괴롭히기 레벨이 낮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언 맥큐언의 특기가 역시 잘 발휘된 작품이어서 이언 맥큐언을 좋아하는 혹은 속죄를 재밌게 읽었던 사람에게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책입니다.
혹시 이언 맥큐언이라는 작가의 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스위트스가 아닌 속죄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속죄는 적어도 마지막 반전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름답고 시련 넘치는 사랑 이야기가 노련하고 세련된 솜씨로 유려하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언 맥큐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속으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언 맥큐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언 맥큐언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작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책 소개도 소개지만 안 그래도 유명한 이언 맥큐언이 한국에서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업하는 의도도 상당히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더 많다면 영업이 더 잘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혹시 이언 맥큐언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영업이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언 맥큐언 자체가 스위트스입니다.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름다운 세상 따위 없다고 일침을 날리는데 그 와중에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표정과 태도라서 더 혼란스럽죠. 달콤한데 또 그래서 더 위태로운 이야기 스위트스와 끊임없이 등장인물들에게 가혹한 책찍을 휘두르는 작가 이언 맥큐언. 여러분에게 알찬 소개 혹은 영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